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통신 2024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필리핀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재개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최종 판정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베이징 오토쇼가 4년 만에 재개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필리핀과 미국이 월요일부터 이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적군의 해군 함정을 공격을 해서 침몰시키고 적군의 해군 기지 점령을 훈련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적군은 아무래도 중국군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필리핀 말로는 발리카탄, 영어로는 shoulder to shoulder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합동작전에 참여하는 연인원은 16,700명이고 이번에 39번째, 그러니까 연례 행사로 해서 39차 연례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월요일에는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경쟁들이 그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그 소송을 최종 판결을 오늘 월요일에 내립니다. 그 도전자들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니에스 바스베단이라고 하고 두 번째 도전자는 간자르 프라노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거 무효, 한마디로 부정선거였다 이것이죠. 그래서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구 2억 3,500만 명 중에서 유권자 수만 따지면은 9,006만 표인데, 그 중에서 56%를 얻어서 당선된 프라보라는 이름의 당선자가 오늘 판결에서 이상 없음으로 나오면은 올해 10월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요일에는요, 중국 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고 미국으로 말하면 의회죠. 예, 여기에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National People's Congress Standing Committee라고 하는데, 이 상무위원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자금 세탁금지법이라는 그런 법안을 새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중국에 돈 많은 주로 이제 기업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인을 통해서 싱가포르라든지 뭐 케이만 제도라든지 이런 곳으로 돈을 자꾸 빼돌리기 때문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하는 회사로는요, 일본 교토에 본사를 가진 모타, 그러니까 소형 모터부터 대형 모터까지 모터로 아주 유명한 그 나이데기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수요일에는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앤토니 블링켄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샹하이와 베이징을 연달아 방문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주에 또 이 국무장관, 한국으로 하면 외교장관이죠, 국무장관이 방문을 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러시아에다가 지금 중국이 뭐 북한도 하고 있지만 중국이 군수물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중국 제조업에다가 투자를 늘려가지고 이 수출 제조업으로 뭐 지금 중국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또 요구할 것으로, 또 뭐 어떤 경고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으로 주목할 만한 곳들은 타이완의 반도체 파운드리죠, UMC라는 반도체 제조회사와 일본의 히다치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죠, 금리 결정을 수요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4년 동안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베이징 인터내셔널 오토모티브 엑시비션, 그러니까 자동차 전시회죠. 이것이 4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에만 자동차 매출액이 플러스 10.9%나 오른 중국의 자동차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연간 판매 대수만 해도 2,500만 대가 넘어서 압도적으로 지금 세계 1등 시장인데, 이 중국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는 중국 브랜드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브랜드들도 이번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목요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2024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2022년 한 해 기준으로는 플러스 2.6%, 그리고 작년이죠, 2023년에는 플러스 1.5%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럼 과연
3년 4분기에 플러스 2.2% 성장에 이어서 2024년 1분기 3월 말로 끝난 1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나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실적 발표하는 회사로서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죠. SK 하이닉스와 역시 이제 일본의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요. 일본은행이 정책 발표를 합니다. 일본은행은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에 와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2024년 3월에 지난달이죠.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리를 또 한번 올릴 것이다. 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임금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1월에 플러스 2.2%가 올랐고요. 2월에는 더 많이 올라서 플러스 2.8%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금리를 내버려 둘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한 50대 50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금리 동결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또 국채 매입, JGB라고 하죠. Japanese Government Bond라고 하죠. 일본 국채 매입을 일본은행이 좀 줄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 금리입니다. 기준 금리가 아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용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 가치 하락,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금리 격차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구두 개입으로 해서 최대한 막고는 있지만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은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하는 회사로서는 일본의 NEC, 그 다음에 일본의 ANA 아나항공이죠. 그 다음에 인도 회사 중에서 HCL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힌두스탄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출발한 회사였고 지금은 인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클라우드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BPO. 그것도 대신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통신 이번 주 소식이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구독과 그 다음에 방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